지금 당장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통장을 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통장을 망설임 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미친 소리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른 회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자산 총액 무려 19조 원,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적자도 허용하지 않았던 해운업계에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피가 마르는 전쟁이고 내일이 없는 도박이며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한 남자의 섬뜩한 통찰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일본 해운업계와의 아주 기막힌 일화, 그리고 코로나19 호황기 때 벌어진 소름 돋는 배 매각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때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배만 띄우면 돈이 복사되던 시절, 전 세계 해운사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역대급 수익을 외칠 때 정태순 회장은 혼자 차가운 얼음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컨테이너선 34척을 전부 매물로 내놔라.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데이터 너머의 끝을 보고 있었던 거죠. 파티가 가장 화려할 때가 바로 떠나야 할 때다. 지금이 이 배들의 값이 역사상 가장 비싼 순간이다. 결국 정 회장은 전 세계 선사들이 배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을 때 가장 높은 꼭대기 가격으로 34척을 통째로 팔아치워 버립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배를 더 사들일 때 그는 수조 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배 4척 중 한 척이 장금상선의 깃발을 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 회장은 그 피 같은 돈을 들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일본 해운사들은 골칫덩어리였던 중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들을 대거 매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유지비는 비싸고 쓸모는 없으니 빨리 처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죠. 정 회장은 이 낡은 배들을, 그것도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쳐주며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비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일본 해운사들은 술자리에서 한국의 장금상선이 우리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사갔다,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다라며 비아냥거렸죠. 일본 언론조차 시대착오적인 무리한 베팅이라며 장금상선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그 비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배를 모았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무려 150척, 전 세계에 떠다니는 이 거물급.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중동 전쟁이 터지고 정세가 요동치자 상황이 180도 뒤집힌 겁니다. 기름은 넘쳐나는데 담을 곳이 없어지자 일본이 쓰레기라며 비웃으며 팔아치운 그 배들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황금 창고로 변신했습니다. 어제까지 비웃던 일본 해운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팔았던 배를 다시 빌리기 위해 장금상선 앞에 줄을 서서 굴욕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루에 수조 원이 꽂히는 해상현금 인출기. 정 회장은 일본의 비웃음 뒤에 숨겨진 미래의 결핍을 미리 읽었던 겁니다. 남들이 배를 운송수단으로 보고 버릴 때 그는 그것을 공간이자 권력으로 보고 사들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은둔고수 정태순의 현금 복사기 설계도, 그 소름 끼치는 첫 페이지를 지금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해상 운임이 폭등하던 그 미친 호황기 말입니다. 배 한 척만 있으면 하루에 수억 원씩 현금이 복사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때 장금상선의 본사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정태순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컨테이너선 34척을 싹 다 내다 팔아라.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베테랑 임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지금 노를 저어야 할 때 노를 꺾으시다뇨. 저 배들이 매일 낳아주는 황금알이 얼마인데 그 거위 이목을 친단 말씀입니까? 어떤 임원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회장님,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지금 팔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컨테이너선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 가치가 매일 치솟는데 그걸 팔겠다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정 회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훑어보며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파티가 가장 화려할 때가 바로 떠나야 할 때다. 지금 이 배들은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값이다. 다이아몬드가 다시 고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판을 떠나야 한다. 결국 정 회장은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칼에 매각을 집행합니다. 놀라운 건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전 세계 선사들이 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가로 34척을 한꺼번에 넘겨버린 겁니다. 시장에서는 잔금상선이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정 회장의 손에는 이미 수조 원의 현금 실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임원들은 이제 그 돈으로 더 좋은, 더 최신식 컨테이너선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다음 행선지는 컨테이너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피 같은 돈을 몽땅 들고 페르시아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거대한 고철 덩어리들, 일본 해운사들이 유지비 감당 못해버리려던 중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싹쓸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해운업계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국의 잔금상선이 우리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다 치워준다며 비웃었죠. 임원들은 또다시 뒷목을 잡았습니다. 금쪽 같은 컨테이너선을 팔아서 일본의 애물단지를 사오다니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올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미 3년 뒤, 5년 뒤의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유는 밸브를 잠글 수 없고 언젠가 그 원유를 담을 곳이 없어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를 날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잔금상선을 해상의 현금 인출기로 만든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모두가 취해 있을 때 혼자 깨어있는 그 서늘한 통찰력, 이것이 바로 19조 원의 자산가가 빈털터리를 자처하며 바다의 승부수를 던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과연 그 뒤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잔금상선의 정태순 회장이 전 재산을 털어사들인 150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들이 지금 페르시아만 앞바다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린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3개 크기의 그 거대한 배들이 엔진을 끄고 바다 한가운데 멍하니 떠 있습니다. 기름을 날라야 돈을 버는데 전쟁으로 항로는 막히고 기름값은 널뛰니 그 누구도 배를 빌려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바다 위의 거대한 공동묘지라고 불렀습니다. 19조 원의 자산이 그 무덤 속으로 수몰되고 있었던 거죠.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잔금상선이 감당해야 할 이자와 유지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조 원의 대출 이자가 숨통을 조여왔고 배 한 척당 들어가는 정비 비용만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과 맞먹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봐라, 잔금상선 이제 끝났다. 정태순이 드디어 노망이 나서 회사를 통째로 수장시키는구나라는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비싼 값에 쓰레기를 사준 호구라며 비웃던 일본 해운사들은 이제 파산은 시간 문제라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과 전쟁의 승부사 정태순의 결정적인 사고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배는 기름을 나르는 도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난다고 믿었죠. 그래서 멈춰 있는 150척을 죽은 자산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그는 역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름은 멈출 수 없고 담을 곳은 반드시 부족해진다. 그때가 되면 이 배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창고가 된다. 세상은 지금 당장의 이자를 보며 파산을 예언했지만 정 회장은 가까운 미래의 결핍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700억을 벌어도 수중에 한 푼 남기지 않고 다시 장비에 쏟아붓는 그야말로 미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150척의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장금 상선의 운명을 통째로 베팅한 채 침묵했습니다. 직원들은 월급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채권단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압박해왔습니다. 장금 상선은 정말 거지가 된 걸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공동묘지가 사실은 거대한 보물지도였을까요? 바다 위에 멈춰 선 150척의 유령선들, 그 배들의 녹슨 철판 사이로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그 압도적인 공포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숨막히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장금상선의 파산을 점치며 비웃고 있을 때 바다 위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원유 생산은 멈출 수가 없는데 정작 그 기름을 받아줄 공장과 전 세계의 소비는 꽉 막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비극이 터집니다. 원유 가격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기름을 가져가면 돈을 얹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전 세계 산유국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름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담을 그릇이 없다. 제발 이 기름 좀 담아줄 곳 없느냐.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해운사들이 쓰레기라고 비웃으며 버렸던, 그리고 정태순 회장이 일본에서 비싼 값에 사온 그 150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들이 서서히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이 배를 A에서 B로 기름을 나르는 운반선으로만 볼 때 정 회장은 이 배를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강철 성벽, 즉 기름 창고로 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통찰인지 아십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게 더 큰 돈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을 버릴 곳이 없어 패닉에 빠지자 바다 한가운데 멍하니 떠있던 장금상선의 150척 배들이 하룻밤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제까지 파산 직전의 고물선이라 비웃던 일본 해운사들과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이 이제는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의 집무실 앞에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기름 좀 당신네 배에 담게 해달라고 읍소하면서 말이죠. 하루 임대료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 가만히 닻을 내리고 서 있기만 해도 150척의 배에서 매일같이 수조 원의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부사의 기질입니다. 판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남들이 속도를 경쟁할 때 그는 공간을 선점했습니다. 남들이 운송이라는 상식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비축이라는 역발상으로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목줄을 쥐어버린 겁니다. 일본이 호구 잡았다며 비웃으며 넘긴 그 배들이 이제는 일본의 숨통을 조이는 황금 창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19조 원의 자산을 바다에 처박았다는 비난을 견뎌내며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 끝까지 자신의 패를 던지지 않았던 그 뚝심. 정태순 회장은 단순히 배를 산 게 아닙니다. 그는 다가올 결핍의 시대를 샀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질 시간을 샀던 겁니다. 이제 장금상선의 금고에는 셀 수도 없는 현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고철 덩어리 공동묘지가 하룻밤 사이에 엘도라도, 황금의 땅으로 변한 겁니다. 뒤집고 또 뒤집고 완전히 엎어버리는 이 기막힌 승부수. 과연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최종장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의 영화 같은 실화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식할 때 말이죠. 분위기에 취해 끝까지 남아서 한 잔 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음날 아침 지독한 숙취에 시달리며 정작 중요한 본업은 망치기 일쑤입니다. 정태순 회장은 바로 그 파티의 절정에서 과감히 문을 열고 나간 사람입니다. 남들이 샴페인 맛에 취해 더 높이, 더 멀리를 외칠 때 그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다음날 아침을, 아니 다음 판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역대급 포항의 파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는 가장 아끼던 컨테이너선 34척을 팔아치웠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머리 꼭대기, 즉 상투에서 팔고 싶어 하지만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정 회장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어깨에서 과감히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들고 남들이 지옥이라 부르던 중고 VLCC 시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상투에서 배를 더 살 때 그는 이미 다음 전쟁에 무릎 이하 바닥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져둔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본능은 항상 군중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면 배가 아파서 뒤늦게 뛰어들고 남들이 망한다고 하면 겁에 질려 가장 싼 값에 내던지는 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정 회장은 그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철의 의지를 가진 승부사였습니다. 그의 해안은 독수리의 눈과 같았습니다. 남들이 파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때 그는 바다 전체의 조류를 읽었습니다. 700억을 벌고도 수중에 한 푼 남기지 않고 다시 장비에 투자했던 그 무모함, 일본의 비웃음을 묵묵히 견뎌낸 그 인내심, 그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냉정한 자각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혹시 끝물인 줄 알면서도 취기에 취해 파티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남들이 다 비웃는 고물덩어리 속에 숨겨진 미래의 황금을 찾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태순 회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자신의 통찰을 믿고 나아가는 고독한 결단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배를 팔고 어떤 미래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의 영화 같은 실화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이 기막힌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시사 저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승부수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